안녕하세요, 엔트형제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영상의 썸네일과 제목으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요. 영상에 달린 댓글을 확인하고 바로 영상 제목과 썸네일을 수정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큰 비중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러시아 ETF에 대한 좋지 않은 뉴스들로 인해서 불안해하실 여러분들을 위해 제작한 영상이었으나 옳지 못한 썸네일과 제목을 통해 더욱 불안감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 제목과 썸네일 제작에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금을 잃지 않고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들을 찾아보고 공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데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계좌를 쳐다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하락폭이 심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날 하루에만 2%가 넘게 하락하며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엄청난 매도세에 결국 버티지 못하고 시장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러우 전쟁과 대러 경제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엄청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가는 정말 미친 듯이 급등해 $120에 육박한 상황이죠. 출퇴근하실 때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기름값이 엄청 올랐다는 걸 더 체감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요즘 주유소 가서 주유하기가 겁이 날 정도로 휘발유 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 전국 주유소 리터당 휘발유 평균 가격은 1812원이고 제주도는 1900원을 벌써 넘어섰다고 하네요. 브렌트유는 2013년, WTI는 2008년 이후 가격이 최고치라고 하니 일각에서는 1970년대 오일 쇼크에 맞먹는 최악의 에너지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오르는 유가를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름값만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닙니다. 러우 전쟁이 지속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져 원달러 환율도 폭등하고 있는데요. 오늘 3월 7일 1219원에 출발했던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에 무려 1220원대로 오르면서 외국인의 코스피, 코스닥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장중 1220원대를 기록한 것은 2020년 6월 2일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20년도 3월 코로나로 증시가 급락했을 때의 수준과 비슷한 수준의 환율이라고 하는 거죠. 정말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투자를 해보다 보니 경제위기의 순간대마다 환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가가 급등하고 원달러 환율이 솟구치는 증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지금 보유한 주식들을 팔고 원자재 관련 ETF를 매수하던가 현금을 보유하고 저점 매수 타이밍을 다시 잡아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가장 걱정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자료가 있어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최근 강세장을 기대하는 투자자와 약세장을 기대하는 투자자 비율인 불배어 비율이 1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약세장을 내다보는 투자자 비율이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증시가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하락장에 베팅하기 시작하는 투자자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이 불배어 비율이 최근 1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20년 4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처음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2000년 이후부터 불배어 비율이 1 아래로 떨어진 경우는 총 6번이 있었습니다. 2010년, 2016년, 그리고 2015년과 2016년, 2017년, 그리고 우리가 가장 최근에 겪었던 2020년 3월, 이 기간에는 보시다시피 1 아래로 떨어지거나 1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약세장 심리가 지배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이 외에도 있는데요. 이 지수는 액티브 매니저들의 미국 주식 보유를 지수화한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 비율은 2020년 6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죠. 그만큼 현재 미국 주식을 보유한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약세장에 대한 심리가 더 크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지표들을 통해서만 본다면 약세장 이후에는 시장은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요? 과거에도 그렇게 시장이 움직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와 같은 흐름을 보일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이번 상황은 단순 러우 전쟁에 대한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하락이 아닌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과의 관계까지 복잡하게 엮여 있다 보니 과거와 다른 흐름을 보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지표도 결국에는 참고 자료일 뿐이지 앞으로 미래의 주가를 이 지표를 통해 100%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점이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뉴스에는 악재만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은 그 악재를 고스란히 전부 반영해서 엄청난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요즘에 주변 친구들이나 아는 지인들이 주식 이야기 많이 하던가요? 새로 증권 계좌를 만들었다느니, 어떤 주식을 샀다느니, 얼만큼 벌었다느니. 저는 제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부터 벌써 느껴지는 것 같아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너도 나도 주식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증시가 하락하고 있고 너도 나도 다시는 주식 투자를 안 한다며 시장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의 계좌가 파랗게 멍이 들고 있으니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건 당연하죠.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이 없을 때,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나갈 때, 바로 이때부터 매수를 꾸준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2020년 하반기에 주식 비중을 크게 늘렸던 개인 투자자 중 한 명입니다. 2020년 12월까지 엄청난 대세 상승장을 맛본 이후 지속적으로 불타기를 하며 주식 비중을 늘려왔었죠. 그 이후에 이렇게 급락하는 시장을 맞이하게 되고 큰 비중으로 부딪혀 보기는 처음인데요. 오를 때는 기분이 좋았던 만큼 하락할 때는 심적으로 부담도 되고 많이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장은 결국 우상향하게 되어 있고 실적 위주의 기업들은 지속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성장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S&P 500 지수 추종 ETF, 나스닥 지수 추종 ETF 등등, 이 ETF들은 미국과 중국 기업들 중 최고의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ETF들입니다. 이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기업의 영업이익이 줄고 매출이 줄고 파산위기에 처해질까요? 오히려 이 기업들은 다른 어떤 기업들보다 더 안전하고 더 높은 이익을 달성할 겁니다. 전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고 무한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ETF들이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꾸준하게 물타기를 하면서 끝까지 버텨낼 겁니다. 여러분이 투자하고 계신 이 ETF들의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저가 매수를 진행한다면 우리 계좌에 찍혀있는 매수 평균 단가는 내려가게 되고 증시가 반등해서 우상향하기 시작한다면 이전보다, 지금 현재보다 더 큰 수익률이 계좌에 찍혀있지 않을까요? 물론 증시가 우상향한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과 다르게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뭘까요? 바로 시간입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의 경우 자금력에 있어서는 개인보다 우세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야말로 실적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는 투자를 하기에 오히려 시간과 실적 제약을 받지 않는 개인 투자자들에 비해 한없이 투자에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망한 회사를 발굴을 해서 투자를 했다가도 단기간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손실을 보고 바로 매도하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서 개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죠. 내가 팔지 않는 한 현재 계좌상의 손실은 장부상의 손실일 뿐 확정 손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 손실이 나더라도 계좌상의 손실이기에 팔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절대 빚져서 투자하지 말고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대내외적인 이슈들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러우 전쟁을 비롯한 물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유가 급등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과 오일 쇼크 등등 주식시장이 화랑기일 때는 온갖 호재들은 다 쏟아지면서 침체기일 때는 온갖 악재들이 다 쏟아집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노이즈들은 우리 피부에 더 와닿는 것이고요. 이렇게 크고 작은 이슈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이 돈을 잃는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 선택이 맞고 틀린지는 시간이 결국에는 흘러봐야 알겠지만
저는 제가 선택한 ETF들을 지속적으로 적립해 나아가는 투자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투자 성향과 투자 자금, 대출 상황 등을 고려하셔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정 손실로 만들지 말자는 이야기죠. 앞으로도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투자하며 잃지 않는 투자, 마음 편한 투자를 지향하는 엔트형제가 되겠습니다. 하락장 적립식 투자를 꼭 성공해서 여러분께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러우 전쟁이 좋게 해결되고 더 이상의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더욱 알찬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